예, 주말 정리 두 번째 시간 5%입니다. 오늘은 제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조금 빨리 찍을게요. 자, 주말 방송은 조금 늦게 보는 분도 계셔서 말하면 제가 오전 중에 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시간에는 4월 달에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단기 조정, 하지만 EM 증시 이머징 마켓의 중화권 차별화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으로 우리나라를 살짝 현금 비중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여전히 반도체가 대장이다. 성장 어닝 확고한 반도체에 머무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 바이오를 보고 수급 변동이 좀 있겠지만 4월달 조정을 염두에 두되 대장주로 또 저가 매수 같은 걸로 집중하고 있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총선이나 뭐 살짝 제가 한국 정시를 좀 거대하게 걱정을 하면서 제 소요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뭐 정치적 해석하지 마세요. 제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에 대한 그런 조금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드렸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뭐 결국은 총선 끝나더라도 뒤에 살짝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밸류업은 유지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5월 1일날 FOMC 동결이 될 거고 22일날 엔비디아, 가장 지금 중심이죠. 세상의 중심이 AI와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기 전에 출렁출렁 좀 그릴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연준 스탠스 변화가 지금은 정시를 좌우한다 보거든요. 뭐 그 사이 금리도 봐야 되겠지만, 자, 6월 10일 FOMC 금리가 인하하기 전에 정시가 분명히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조심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 4월달 5월달부터 미리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저는 봅니다. 그게 뭐 중동 이슈가 아무래도 연준의 위원들의 멘트가 촉발이 됐다 하지만 5월달 내놓았기 때문에 뭐 장에 살짝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AI 쪽, 그다음에 반도체 쪽은 가장 확고해요. 여기에 머무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포트가 많아야 되고 거기에 투자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 그런 기준 잡는 시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결과 보다 보니까 2004년을 살짝 봤는데 그때랑 지금 살짝 비슷한 면이 있어요. 물론 차이도 있겠지만 유가랑 중동 이슈는 제가 관찰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원래는 사실 기업 어닝과 올해는 이제 민간 경제 실제적인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닝 시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오히려 이제 매크로보다는 기업 실적으로 오히려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시에서는 투자할 때는 좋다고 보는 거죠. 어닝 시장 살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총선 결과와 정시 영향, 요거 살짝 보여드리면 재밌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금투세를 살짝 걱정을 했잖아요. 하지만 확 변할 거라 보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항상 정시라는 게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총선 결과가 다들 아시는 2020년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좌파 쪽, 이쪽이 상당히 크게 나오면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근데 장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자, 친기업도 아닌데 돈 엄청 풀었는데 어쨌든 그게 정시 환경상 코로나19 터지고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글로벌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때는 총선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정시 급등을 했고요. 2020년도는 2016년이에요. 2016년인데 그때 사실 되게 안 좋았잖아요. 정시가 분위기가. 그때 비슷했으니까 넘어가고, 2019년도가 2012년입니다. 2012년도는 박스피 시작했던 우리나라 경제나 수출이 좀 고만고만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우파 이쪽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장시가 안 좋았어요. 정시는 약간 다른 거죠. 그 2018년도 보면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이제 이명박 때인데 그때도 우파가 완전히 이겼죠. 완전히 이겼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시가 박살났어요. 왜? 서프라임 왔거든요. 2008년 그 금융위기 왔기 때문에 정시가 박살났었고, 2017년이 살짝 좀 묘한 느낌이 있는데 요때가 미국 재선도 있었어요. 그때 누구였냐면 아들 부시가 2004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었고, 그때 이제 중국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시가 좋은 가운데 상반기 총선할 때는 외국인이 살짝 팔았어요. 막 사다가 안 샀어. 자, 그리고 중국이 좋아지니까 유가나 원자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때 상반기에 좀 안 좋아서 떨어졌지만 결국은 플러스 났어요. 자, 그리고 2005년 6년 날아갑니다. 근데 지금이랑 살짝 비슷하고 다른 건 뭐냐면 미국 대선이 있는데
유가가 사실 극에는 많이 못 움직인다 했잖아요. 근데 유가로 돈이 살짝 장난을 쳤어. 항상 원자재 중에서 글로벌 헤지 펀드나 돈들이 장난칠 수 있는 게 유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동 이슈랑 유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 크게 저는 뭐 왔다 갔다 할 거라 보진 않습니다. 뭐 경기는 살짝 하되 큰 문제는 아니라 보지만 그때는 중국이 정말 좋았고 외국인 안 샀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계속 좋을 거냐? 이때 정말 중앙권 때문에 날아갔던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은 바닥에서 사느냐 마느냐 수준이고 외국인이 우리나라는 지금 또 엄청 사고 있어요. 수가 엄청 좋은 거죠. 그런 면이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좌파냐 우파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금투세에 살짝 이미지가 묻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유예될 거라 봐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도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오히려 뭐 결과에 따라서 너무 정시에 걱정하지 마시라. 단기적인 변동이나 있겠지만 결국은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넘어갈 거고 제가 봤던 큰 흐름상 우리나라 정시를 걱정하는 금투세한 그런 얘기지 어차피 유예될 거라 저는 봐요. 하반기 때 뭐 보시는 부분이니까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 주는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한 번 더 AI 반도체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투자의 기본이기 때문에 왜 제가 한미 반도체나 뭐 하이닉스 좀 팔고 그 엔비디아, 삼성전자, 그다음에 지금 수급주 제주 반도체 이런 반도체를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TSMC 좀 대만 지진 났기 때문에 TSMC도 살짝 한번 점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주로 보지만 4월 달에 살짝 조정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가 올해가 분명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연도기 때문에 알테오전 같은 거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3천당 살짝 가지고 있잖아요.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뭐 주의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금전 섹터 테마 이걸 드리는 거고요.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근데 이걸 해야지만 어쨌든 알고리즘이나 제가 나중에 유료화할 때 우리 이제 소수 정예는 프리미어 한다 그랬습니다. 제 채널이라서 그때 조금 여러분들처럼 같이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나 한번 해주세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섹터 테마 넘어갈게요. 자, 중기나 단기로 보는 계좌를 달리 봐야 된다는 바벨 전략은 비중 조절이나 익절이나 그런 부분들은 꼭 좀 봐주세요. 매일매일 못 보시는 분도 주말이라 정리할 때 방송 보시면 다 같이 합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좋아져요. 삼성전자에서 받지 않습니까?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이든 단기 조정이든 우리는 비중을 계속 반도체와 AI 들고 있어야 돼요. 계속 시장 중심지에 투자한다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단타를 많이 안 치는 게 작년보다 더 수급이 이곳저곳 분산돼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또 금리가 더 높고 또 그 다음에 금리나 시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럴 때는 가장 정석으로 이런 것들이 더 올라요. 큰 것들을 산다 해서 안전하고 막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더 간다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절대 놓지 마시고 반도체 쪽을 투자나 중심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죠. 제가 ISM 제조업 지수, OECD 선행 지수 가끔 보여드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사이클이 작년 하반기부터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9월, 10월부터 얘기 드릴 때부터 최소 2년, 4년 간다. 최소 2년 간단 말은 작년 하반기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더 간다. 그래서 반도체를 사야 된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중기 투자 같은 거 하면 정말 안전하게 가능성 높게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닉스는 40% 팔았어요. 60%나 그래도 들고 있어요. 자, 그런 면으로 반도체는 계속 좋게 봐주시고 기준은 물론 엔비디아나 TSMC 이 독점 라인이죠. 오늘 TSMC 좀 말씀드릴 거예요. 예전에 한번 엔비디아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얘들이 얼마나 굳건하냐. 그게 사실 글로벌 경제 AI 어떤 정시 우리나라 반도체 기본입니다. 하이닉스는 요 위에서 팔았다는 얘기 드렸죠. 작년에 샀던 거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샀는 게 공식이고 그 전에 산 분이 또 이때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11만원대. 그건 잘하신 거니까. 자, 미국 AI 반도체 주도주군 상방 추세다 하고 제가 엔비디아 MS 이 차트를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 보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으로 볼 때 올해 초에 ASML, 그 다음에 뭐 델,
그다음 ARM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확산되는 흐름 말씀드렸잖아요. 다 좋아요. 예, 주가는 다 좋습니다. 월봉 주봉 다 좋고 엔비디아 야 좀 빠졌는데 그냥 박스라니까요. 예. 박스고 작년에도 충분히 그리고 박스 유지하다가 추세 좋았는데 더 올라갔겠지만 올해 5월달 실적 확인을 하면 됩니다. 예, 저는 좋게 나올 거라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주도주는 확고하고 반면에 인텔 한번 말씀드려볼까. 인텔이 그때 왜 얘기 드렸냐면 지지난주인가 자, 반 엔비디아 진영을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반 엔비디아 진영. 인텔이 정말 90년대 날렸거든요. CPU 당연히 들어가고 그때 이제 파운드리도 했고 메모리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엄청 밀어주잖아요. 예, 인텔을 키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것저것 다 해본 게 인텔밖에 없거든. 얘도 썩어도 준치지. 근데 썩어도 준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준치가 원래 그렇게 맛있는 생선이 아니라 하더라고. 인텔 잠깐 보여드리면 그 왜 말씀드리냐면 여전히 지금 있는 주도주군이 굳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엔비디아를 흔들 수 있냐? 그 반대 진영을 봐야 되는 거죠. 항상 독점 라인, 과점 라인 가다 보면 뭐 기조도 봐야 되겠지만 새롭게 치고 오는 거, 이 기술 장벽을 넘어서 새롭게 치고 들어오는 경쟁자를 그 챙겨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독점 라인이 굳건합니다. 인텔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 인텔이 보시면 자, 차트가 항상 제가 효율적 시장 가설, 돈의 흐름이 가장 빨리 반영된다 그랬습니다. 점점 더 그러기 때문에 차트를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다음 반등을 살짝 요래 주다가 완전히 빠져버렸죠. 급락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죠? 지난주 수요일인데 왜 급락을 했냐? 실적이 나왔어요. 네,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이 완전 망가졌어요. 추세가 당연히 안 좋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올해 들어서 해준다 해도 주가가 제일 솔직합니다. 전망이나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빅먼이나 추세나 주가 보고 말씀드리는 흐름인데 물론 지금 작년부터 같이 올라왔죠. 작년에 하반기 때도 같이 올라왔는데 올해 들어서 안 좋은 이유가 되게 이것저것 얘기한다. 미국에서 반도체 키운다. 한국 반도체 기술 빼간다. 온갖 얘기를 해도 올해는 어쨌든 한국 반도체란 얘기예요. 그다음 엔비디아 이쪽 라인에 맞는 이유가 인텔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분기 매출이 189억 불 났어요. 분기 매출 189억 불이면 얘 시총이 100조가 안 돼요. 100조 좀 넘나? 하닉스 약간 이상 될 것 같은데 인텔이 200조쯤 되겠다. 자, 매출이 한 20조,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 나왔는데 적자가 났어요. 적자 얼마 났냐? 9조가 났어요. 자, 20조 매출인데 반이 적자야. 당연히 빠지죠. 한번 미국 정부 밀어준다. 앞으로 미국 반도체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향후 일입니다. 몇 년 뒤 일이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 엔비디아 반대 진영 지금은 주가 안 좋습니다. 테슬라 똑같은 거예요. 안 좋게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나 MS나 지금 마이크론 같은 거 올라가는 것들은 이 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이 라인 계속 얘기 드렸던 어디 적어놨어. 그 엔비디아 독점 라인 있죠. 여기 있네요.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그 뒤에 삼전이나 마이크론 들어온다는 건데 자, 그래서 인텔이 약세라는 얘기는 여전히 딴 쪽에는 굳건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번 주 뉴스 보시면 어디 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계속 져요. 엔비디아 주도로 해서 그 국가별 확장이 계속 된다는 얘기죠. 그 산업별은 당연한 거고요. 뭐 이런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투자를 계속 하시고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자, TSMC 잠깐 볼까요? TSMC는 걱정을 좀 하셨죠. 이번 주에 안 좋은 거 지진이 엄청 크게 나서 좀 많이 다치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대만이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비슷합니다. 대만이 일본 식민지 거친 적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일본이랑 사이는 되게 좋아요. 또 중국이나 또 사이가 되게 안 좋고 우리나라 남북 대치하듯이 정치적으로도 사실 되게 첨예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도 지금은 신냉전 되다 보니까 더 첨예하게 미국의 항공모함처럼 떠 있는 그 섬나라잖아요, 대만이. 자, 근데 지금 TSMC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이런 쪽 우리나라 GDP의 시가총액은 20% 이상, 그 다음에 GDP는 10% 내입니다. 삼성이 그래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엄청난 나라죠. 엄청난 비중이죠. 근데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그런 역량보다도 TSMC는 더해요. 자, TSMC의 T가 뭐냐면 타이완입니다. 이름 자체가 대만 반도체예요. 그 얘들이 대만의 어떤 경제나 GDP의 절반입니다. 절반. 얘는 절반이에요. 그 대기업으로 다 몰빵치는 나라예요. 사실은 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핀란드의 노키아 같은 것처럼
지금 밀라릴리 그 어디죠? 노보노디스크처럼 한나라 국가를 먹여 살리는 그 기업입니다. 매출이 삼전보다 적어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알아두시면 또 반도체 공부하시는데 좋기 때문에. 여기 있나? 어디 있지? TSMC 한번 볼까요? 아까 찾다가 있었는데. 이건 TSMC 들어가시면 네이버에 다 나옵니다. 바로바로 다 찾을 수 있는 정보인데, 자, 재물을 보시면 분기를 보는 게 좋겠죠. 자, 지금 이거는 대만 달러 잘 모르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작년 4분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기로 하면 작년 4분기 때 매출이 26조예요. 자, 26조 3,400억이거든요. 자, 분기 매출이 26조고 연간 매출이 한 100조 정도 되죠. 삼성전자가 250조 막 되니까 매출은 반이 안 됩니다. 근데 자, 당기순이 100조야. 매출이 260조인데 26조인데 그죠? 분기가 26조인데 이득이 10조예요. 영업이익률이 그냥 50%입니다. 40%, 50%. 얘도 미쳤죠. 거의. 연간으로 봐도 그렇죠. 자, 990조인데 자, 40조입니다. 매출이 90조인데 영업이익 세후손익이 40조야. 사실 45%좀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어마무시하죠. 그 TSMC가 올해 들어서 계속 영업이익을 따져야 되고, 엔비디아 말씀드릴 때 성장률이 꺾일 때 주가는 빠진다 그랬잖아요. 오른 후에 횡보는 좋은 거라니까요. 오른 후에 횡보는 추세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출렁거려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TSMC가 말씀 꾸준히 드릴 때 우리나라 봐야 되고 코어스 애들이 핵심되는 그 공정이지 않습니까? 캐프를 증설을 계속하고 있어요. 고용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10만 명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장비 수주할 때 우리나라 장비 특히 한비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TSMC는 엔비디아만 하는 거 아니에요. AMD도 합니다. 이번 대만 지진에도 공식적으로는 어닝 컨센 올해 1분기 때 냈던 어닝 컨센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 TSMC가 무너지면 잠깐 안 좋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입한다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 큰 흐름 보시라니까. 이 AI 독점 라인. 이 라인이 굳건합니다. 아직 바뀐 게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하이닉스 살짝 미국댐 떨어져서 변동성을 대비하고 있지만 삼전홀딩, 엔비디아도 80% 들고 있습니다. 20% 팔고 나머지 현금만 조금 챙긴 것 뿐이지 큰 흐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한미 반도체를 여전히 우리나라 수급이 살짝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 한미 반도체를 외국인 기관 살짝 팔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작년 2월 달처럼 봐요. 작년 2월 달 어땠죠? 2차 전지로 엄청 미리 샀던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에코프로 비하면서 개인 수급으로 바뀝니다. 자, 외국인이 팔면서 개인이 들어가면서 개인의 픽업이 돼서 동학개미 이익을 만들었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걸로. 그런 부분으로 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는. 다른 거 중기 비중 이런 거랑 좀 다르죠. 약간 제가 수급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대장주 보는 면이고 좀 더 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TSMC에 대한 흐름이 이 독점 라인 AI 칩 글로벌 독점 라인에서 여전히 굳건합니다. R&D를 매년 수십조를 쏟아요. 벌었는 돈에 아까 말했던 벌었는 돈에 한 20조 정도 벌겠죠. 그 돈의 반을 써요. R&D에다가. 영업이익률을 50% 확고하게 유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은 엔비디아도 물론 직접 봐야 되겠지만 투자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AI 반도체 라인에서 흔들릴 게 별로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글로벌적으로 다 보면서 빅수급 흐름이나 주가 추이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좀 하셔야 돼요. 이 흐름 내에서 계속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전자가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 고정 수입도 있고 뭐 그 재고가 하는 그 평가 손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반도체 메모리 쪽이 터닝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닝 빅 스프라이즈였죠. 자, 그런 흐름이 저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출렁거리고 시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빅피처, 자, 선물로 장난쳐도 큰 현물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95,000원 목표가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얼마 전에 MS 오픈 AI도 지금 뭐 커다랗게 지금 비갈트만하고 전자하고 붙어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와 MS는 서로 경쟁 관계잖아. 그렇잖아요. MS에서도 자체 칩 만든다 했잖아요. 엔비디아가 워낙 비싸고 하니까 자체 칩으로
아까 뭐 인텔이든 MS든 메타든 다 만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다 불러. 엔비디아도 필요하고 젠슨 황제님이 어프로브 승인했잖아요. 예, 그리고 주가 올랐고 MS나 그쪽 페이스북 다 필요합니다. 그 우리나라 이 반도체가 정말 걸치기 투자로 좋은 시기라니까요. 작년에 상반기 2차 전지처럼. 자, 그런 면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를 올 2년 차에 꾸준하게 투자하자. 예, 그 사이에서는 대장주를 한미반도체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롭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뭔가 그렇게 되면 아직은 당연히 쪽이지만 그런 걸로 또 중기 투자라든지 현금을 쓸 수 있습니다. 계속 여전히 굳건하게 AI 칩, 이 반도체 라인에 돈을 좀 담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반도체 정도로 하겠습니다. TSMC 말씀드렸고. 자, 바이오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전히 4월 조정장을 인정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3천당도 폭탄 맞았고 아직 그 손절 쳤지만 절반 이상 남았고 자, 대장을 못 보는 걸로 봐요. 예,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ASCR 이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5월 달에 5월 말이에요. 아소코도 있고 뭐 미국 바이오 뭐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제 5월 달 괜찮아지면 또 흐름 받겠죠. 근데 바이오는 개인 수급과 투신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보되 대장주로 더 집중해야 될 얘기를 드릴 거예요. 알테오제는 내용이 사실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막 그렇게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개별적으로도 보시겠지만 너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뭔가 세상을 구할 것 같이 끝까지 안 판다. 무조건 더 산다. 그런 게 아니라 흐름 따라서 저는 할 겁니다. 요번에 살짝 더 빠지긴 했지만 장 때문에 요 사이에서 말씀드렸죠. 요 사이에서 뭐 시험을 언저리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서서히 반등을 줄 거라 보는 거죠. 사실은 60일선 보고 있는 거예요. 60일선 안 깨고 올라간다고 좀 보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한번 또 모을 수 있는 바이오 대장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건 뭐냐면 한국 바이오를 한번 작년 총과 하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장이 좋을 때, 자, 우리나라 장이 좋을 때는 바이오가 안 간 적이 없다 그랬어요. 네,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그거를 설명드릴 때 그냥 말만 드린 게 아니라 2015년부터 텐베거 기간이 죽고 개인 수급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라젠이 시총 10조를 처음 찍었다. 그때 뭐 신라젠만 간 게 아니라 신라젠 2017년도죠. 15년은 한미 그 약품, 한미 마이크론, 코롱, 셀트리온 같은 게 엄청 올라가면서 이 텐베거가 바이오에서 야, 얘들도 몇 배나 갈 수 있구나 보여줬던 한 해예요. 2017년도도 신라젠 말씀드렸고 정말 그때 많이 갔고 바이오가 대장이 되었던 그 시장 때 대북 테마 바이오가 제일 많이 갔을 때입니다. 자, 그 2020년도는 코로나 때인데 기존에 갔던 정통적인 레거시한 바이오보다는 그 코로나에 대한 백신과 그 다음에 그 치료제 관련 흐름이 되게 많이 좋았잖아요. 진단키트처럼. 근데 약간 테마 성경이 있다 보니까 급등에도 급락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 사이클상 바이오가 항상 올랐고 작년에 2차 전지했단 말이야. 작년에 장이 좋았지 2차 전지를 몰렸잖아요. 근데 올해 금리 인하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를 좋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올해 제가 종목 발굴 수백억, 텐백억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알티오전을 대장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18년에 2018년 정책입니다. 저는 정책만 보기 때문에 그때 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2018년에 트럼프가 왜 중국 때리면서 장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초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워낙 등락이 심했고 테마가 엄청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아마 정통적으로 좀 키워보자 하면서 뭐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 바이오 육성한다 그러면서 또 바이오 중요하니까 그 CB나 BW 같은 메자니를 육성 많이 했습니다. 펀드를 만들고 사모펀드 같은 데서 바이오에 돈을 많이 꽂아줬어요. 임상학원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선별이 잘 안 된 거죠. 그때 보통 만기를 5년 정도 받습니다. 5년하고 좀 연장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2023년에 거의 만기가 되고 작년부터 그래서 이 만기 끝나면서 바이오주들이 정말 다 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2차 전지로 돈이 몰릴 때 바이오 약했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금난. 물론 그 사이에 끼는 애 불뚝불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올해도 보시면 NK나 인트로저는 정말 회사 좋은 회사예요. 예, 적자가 아닌 매출로 나온 회사인데 감사 보고서 거질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 적자도 물론 있지만 말했지만 돈을 갖다 부어도 이때 활성화 대책 바이오 육성을 했지만 매출을 못 내는 바이오가 부지기수야. 지금 금리가 또 높기 때문에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 매출과 자기 자본이나 이런 기준이 미충족합니다. 그러면 퇴출이에요. 감사 보고서 된다 해서 바로 퇴출되고 아니고 1년 동안 유예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이오 같은 케이스는 유예를 더 오래 줘요. 3년, 5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를 계속 하라고 줬던 그런 유화책인데 그렇게 해도 못 맞추는 거야. 돈을 해도 안 되고 유예를 줘도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더 나옵니다. 자, 그만한 올해 들어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바이오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보시면 알테오젠이 나왔던 머크와의 독점 계약, 삼천당 제약에 나왔던 그런 부분, 레고캔과 유한양이 지금 전부 다 내용들이 예전에 안 나오는 거를 지금 나오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분위기예요. 규모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요. 이 수년간의 임상이나 에로들이 올해 들어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제가 단순 수급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내용상 예전에 2015년, 17년, 20년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는 이 내용도 업그레이드되지만 반대로 좀비라 그러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안 좋은 것들은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차트를 보고 주식을 보라고 말씀드릴 때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박셀바이오 2022년에 많이 하다가 그 다음부터 안 했던 이유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보이거든요. 왔다 갔다가 아니라 큰 흐름 보시면 차트에서도 보여요. 사실 그게. 물론 내용도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국바이오는 정말 수년간의 한국바이오가 업글되는 이런 대장주도 있지만 종목 차별화가 더 극과 극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더 퇴출되고 안 좋은 리스크 있는 것들이 정말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종목 확산이 되게 제한적일 거예요. 제가 사실 용돈 투자 소액도 말씀드렸던 비보존도 조금 들고 있지만 그 임상 보고 들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하위 신청하고 뭐 하위 종목 지정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이게 살짝 매출 나오면서 바뀐 거거든. 매출이 나와야 돼요. 매출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확산이 되게 제한적이고 제가 물론 이제 수급도 보고 재료나 임상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 절대 대장주만 공략하셔야 돼요. 야, 이거 안 가겠어. 많이 빠져 있는데 많이 빠져 있는 게 안 좋은 거라니까요. 많이 빠지고 자꾸 엉덩이 쳐지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야, 바이오에 들어가서 들어오는 거 사서 끝까지 먹으면 엄청 큰 수익. 택도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올해 정말 이러다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더 조심하는 얘기를 좀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 오늘 좀 이따 만날 분도 제가 바이오 투자했던 형님이고 뭐 그런 분인데 한 방 찔러서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바이오에서 이 대장주의 선택 집중을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지켜야 돼요. 작은 돈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에로라든지 매출 같은 게 알테오젠이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 나올 게 되게 많아요. 그런 면을 보고 숫자를 기준으로 보되 원래 바이오는 살짝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거는 숫자는 은행이 되게 중요하고 반도체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바이오는 숫자가 안 나올 수 있어.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개인 수급이 커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개인 수급이 더 커지고 해야지만 이 바이오로 돈이 더 들어와요. 근데 개인 수급이 올해 어떻다 했죠? 물론 이제 59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만 분산이 돼 있잖아요. 미국 금리 인하시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급도 단타를 많이 치기 때문에 개인 수급의 규모와 분산과 집중되는 정도에 봐서 바이오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지금 살짝 조심하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 어떤 내용이 좀 전달되면 좋겠네. 가장 중요한 제가 반도체, 바이오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알테오젠 기준 3천당도 나쁘지 않아요. 3천당은 살짝 말씀드릴 부분이 금조를 얘기 드렸는데 큰 애들 변동이 심해요. 장난을 찌라시가 되게 많이 붙이고 알테오젠도 찌라시 있습니다. 알테오젠 내용 보시면 찌라시 있는 거 막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아니란 얘기 했을 거예요. 알테오젠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제 트위터 팔로우 하셔도 됩니다. 트위터 팔로우 하시면 제가 항상 이걸 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보는 것들을 여기 다 제가 저장해요. 나중에 제가 찾고 복귀하기 위해서 적기 때문에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감안하면서 제 투자 주식의 생활화 퇴직 오과장이라고 이제 트위터 있으니까 그 팔로우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 같이 바이오에 기대가 많고 한 것들은 이 반대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떨어지면 사서 물량 털려고 개인들 불안하게 만드는 세력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단기 변동성보다는 제가 얘기 드리는 빅수급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보수적이지만 2차 전지는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또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 미국의 포드. 자, 미국의 포드가 비테슬라 진영이죠. 미국의 자동차인데 지금 포드나 GM이나 그 스텔란티스 보시면 주가가 많이 반등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좋아서 반등 주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기차를 개발하는 비중이 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가 얘들이 성장원인 정책에서 살짝 뒷걸음치고 있잖아요.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든다 해서 비용 절감 효과로 올라가는 거야. 2차 전지나 전기차는 좀 안 좋은 얘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살짝 쉬는 시간이 맞습니다. 자, 미국의 포드가 우리나라랑 지금 2차 전지 많이 붙었고 정말 중요한 미국 회사인데, 자, 캐나다 같은 공장을 연기를 했어요. 2025년에 생산하겠다. 우리도 돈 많이 들어가고 양극재 공장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게 2026년으로 또 늘어졌어요. 이런 것도 사실 좀 늦춰지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이 그때 전기차나 2차 전지나 태양광을 국가 정책으로 계속 밀어붙인다. 근데 하필을 반대로 하면 다시 디플레를 수출하는 역할도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알리나 테무 이런 거 막 엄청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나 전 세계로 막 그게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가게 되면 또 금리 그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디플레를 수출하는 옛날의 중국 역할을 좀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뒤에서 보는 거고, 실제로 옐런이 방중에서 하는 것들은 왜 그렇게 하고 보증하면서 국제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리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지만, 야, 그 트럼프 되면 더 큰일 난다. 너들 조진데 지금 차라리 바이든 되는 게 낫다. 뭐 그런 얘기 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옐런 가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저가 모델 2 생산 안 한다는 얘기를 로이터에서 했지만 머스크 CEO는 절대 아니다, 거짓말이다 얘기를 했고, 트위터에서 자, 8월 8일 날 로보택시를 출시한다는 얘기하면서 시간내로 좀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160불, 140불 가격 등락을 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테슬라, 애플은 미국 증시에 피해 주지 마라,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새롭게 나와야 돼요. 테슬라 머스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AI랑 로봇을 더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안 하는 것도 약간 묘해요. 주가가 사실 뭐 이렇게 오르길 바라지 않는 건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테슬라 보면서 얘기 드릴 거고, 계속 제가 수급적 측면에서 분산이 되고 있다 했잖아요. 2차 전지로 아직도 사는 분 계시고 물어보는 계시는 것들은 개인 관심이 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반등이 빨리 나오고, 현실적으로 지금 중국 저가차다 뭐 이렇게 치킨 게임 한다는 것들의 이 가성비를 이길 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빠지고 있죠. 가격 분위기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다시 2차 전지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봐요. 그 전까지 상반기에는 여전히 반도체와 바이오가 주된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가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거래 캐퍼 적어서 변동성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지만, 그 전력주택이 좋습니다. 근데 전력도 보시면 AI에 파생된 거예요. 아시죠? AI 파생된 거고, 지금 HD 현대일렉이나 뭐 효성중공업, LS가 다 보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여전히 시장의 가장 중심인 이 반도체 이쪽을 집중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방사는 지금 살짝 기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살짝 조심할 부분이라 보는 거고. 자, 중국이 계속 바뀐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주말인가 그 명동을 또 오랜만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 제가 보는 공실도 많이, 거의 주로 공실 없어요. 이제 없고, 예전에 보면 밖에는 사람 많은데 작년 말인가 갔을 때 가게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게도 사람 많아요. 근데 보니까 아직 비싼 거는 잘 안 사시는 것 같아. 비싼 매장이나 비싼 물품들에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시겠지만 매출이 되고 이렇게 관광 오더라도 돈 씀씀이가 확실히 예전보다는 달라요. 똑같이 보지는 않겠지만 중국 관련도 제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보고 있다 말씀드릴게요. 자, 금주의 조정은 우리 시황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던 부분인데요. 한번 점검차 정리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4월 조정의 단기 조정 대비하면서 현금 비중을 좀 만들었죠. 엔비디아는 이미 20% 팔아놨습니다. 500불 매수가 했는 것들을 950불, 900불 중반에 20% 중기 비중을 익절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이번에 20% 추가로 더해서
총 40% 정도를 현금화 시켰습니다. 중기는 현금 쓰는 거 아니에요. 정말 쓸 일이 있어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올해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정말 큰 게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는 거고, 하이닉스는 사실 이게 사실 큰 돈 이렇게 액젓하는 게 좋은 거예요. 큰 흐름상 이거는 제 역할 잘한 겁니다. 작년 9월 달에 11만 원대 잘 안 빠질 때 한번 얘기하다가 공식적으로는 11월 말 12월 초 요때 13만 원대죠. 13만 원에 사서 19만 1차 목표라 해서 저희가 18만 7천 원, 18만 6천 원에 40% 익절했습니다. 나머지는 좀 더 갖고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기로 현금화 시키면서 두산 노복과 레인보우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현금화 시켜서 현금화 비중 역할을 하고 있고, 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제가 수급 우리나라 특징상 이게 외국인 기관 살짝 팔아도 여전히 이제 독점 AI 라인이 굳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실적이나 어닝이나 수급 보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2월, 3월 에코프로 BM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에서 개인의 빅 수급들로 저는 넘어간다 봅니다. 넘어가는 살짝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샀는 거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계속 보유하다가 여기 좀 더 사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산 것도 있고 흐름 봐서 또 더 살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흐름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말씀드리면서 한미는 어쨌든 큰 흐름상 이제 잘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게요. HPSP가 사실 저희가 4만 원에 사는 게 있어서 4만 원에 산 게 중기로 뭐 대다가 이렇게 갖고 있던 부분 이때부터 샀으니까 요때 조금 더 들어왔거든요. 단기로 들어왔는데 살짝 물리긴 했죠. 그래서 중기로 샀는 부분, 단기로 샀는 것들 다 정리했어요. 5만 원대. 이때 다 정리했습니다. 이때 다 정리해서 한미반도체를 반 매수했죠. 요거는 반 팔았는 거 반 매수하고 현금 반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요거죠. 아니네. 한미반도체를 반 추매, 현금 비중 반, HPS 그렇게 딱 보시면 되고, 레인보우도 사실 그때 반 팔아서 한미를 좀 더 추매했죠. 한미를 조금 더 신경 쓰다 보면 됩니다. 반도체죠, 어쨌든. 자, 그리고 삼천당지야. 요거는 정말 안타깝게 너무 저희가 대처를 잘 못했는데, 그때 이제 신규로 신고가 간다 보고 들어가서 수급상 문제가 없었는데 요때 아침 10분 동안 다 때려버렸어요. 순식간에. 분번 보면 나오는데 보시면 나오죠. 10분 동안 다 때려버렸어요. 이때 제가 스윙이다 보니까 전체로 잘 대처를 못해서 폭탄을 크게 맞았습니다. 자, 맞아서 손실을 좀 받고 한 절반 정도를 팔아서 한미로 들어가고 손절 친 거죠. 손절 친 거고 나머지 아직 좀 보면서 왔다 갔다 등락 있으니까 제로는 좋아요. 근데 한번 때린 수급 때문에 좀 경계와 큰 흐름 등락을 보면서 3천당을 좀 보고 있다. 지금은 일단 알테오젠이 가장 메인이고 3천당은 바이오 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마지막에 좀 투자 관련 드릴 말씀은 제가 바벨 전략도 말씀드리고 뭐 어제 제가 약간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 드린 부분은 정말 본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래 하다 보면 저도 실수를 되게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야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게 맞는데 이렇게 깨달아가고 실수하고 했던 그 기간들이 정말 길지 않습니까? 제가 차트를 열심히 본 것도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3년밖에 사실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왕왕 실어서 진짜 중장투로 비상장 10개 사서 하나만 되지 이렇게도 많이 해봤어요. 선물이나 옵션도 많이 해봤고요. 안 해본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결론은 지금 중기로 우리나라 1년 정도 보는 거, 우리나라는 계속 못 가요. 장투를 못 하기 때문에 중기 비중, 그 다음에 스윙 같은 걸 하면서 단기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확률이 제일 높은데,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투자 이론은 그렇겠다, 네 말이 맞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트위터에다가 개미 투자 같은 거 제가 한번 정리를 하거든요. 개인분들 좀 이런 거 안 좋은데 이런 게 맞는데 하면서 적으면 이게 맞다 잘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다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 실수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를 연습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씩 근데 그렇게 하면서 체득하는 과정이 사실 정말 오래 걸려요. 저는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솔직히. 정말 저는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2000년 초반에 들어가서 단타를 많이 쳤다 했잖아요. 약정을 하다 보니까. 이 단타하고 나름대로 차트를 보고 이런 단타 스캘핑 하는 부분이 완전히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기술적 차트 바꾸고 수급 분석하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예, 수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배웠던 걸 싸그리 다 갈아엎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전 투자라는 얘기를 감히 드리는 거고, 이 체득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본인이 처음에 배우고 좀 한다는 분들은 절대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네 말은 맞겠지만 그래도 내 말이 맞을 거야. 확률 투자 이런 얘기하면 내 거 쳐서 몰빵 치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그렇게 하지 뭐. 제가 뭐 비중 조절하고 이런 얘기를 드려도 잘 안 해요. 예, 암만 제가 큰 거 사라 해도 저 뒤에 거 2번 3번 줄 막 사신다고요. 근데 그런 게 실수하고 손절하고 손해보고 해야지만 저도 바뀌긴 했어. 사실 그게 현실이긴 한데 그거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줄이셨으면. 제가 뭐 앞으로 7년 다 한다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것도 나름 어떤 큰 흐름을 잡고 중기로 잡고 단기로 잡으면서 시황 얘기 드리고 수급 얘기 드리는 이유가 나름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채널에 대한 계획일 수도 있고 제 투자하는 계획 여러분하고 들어오면은 같이 잘 봐주시는 분 감사 연사 드리면서 그런 분하고 어떤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손실을 크게 보면서 체득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조금 더 실전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결국은 약간 우리가 쉽게 투자를 하다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저도 그랬고 레버리지 뿔빵 찌러서 남들 다 좋다 할 때 뭐 다 올라 15만 원대 안 사다가 20만 원대 사고 20만 원에 안 사던 게 15만 원 되면 또 팔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게 벌려다가 항상 손해보기 때문에 이걸 기본을 깔고 하셔야 되고, 실제로 제가 바벨 투자하고 하다 보면 비중에 따라서 정말 연으로 수십 프로 벌어요. 작년에 뭐 수십 프로, 올해도 뭐 잘 되면 수십 프로 벌 수 있는데 그게 쌓여야지만 복리가 나옵니다. 현금도 잘 챙겨놓고 버는 거니까 챙겨야 되잖아요. 비중 조절하면서 계속 키우는 과정이라고 계좌를. 그런 얘기에서 실전 투자 드리는 거지 절대 무모하게 고레버리지 몰빵 투자 안 하시면 좋겠어요. 암만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다 까먹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장이 또 안 좋을 때 좀 조정 받을 때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살짝 얘기 드렸던 향후 7년 더 하겠다. AI 로봇 시대를 얘기하고 한국의 인구 소멸 이런 시기에 어떻게 위기를 타파할 거냐. 국가적으로도 우리 개인 재정적인 금융개혁 필요한 돈을 벌어야 되는 우리 가장으로서도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좀 얘기를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돈이라는 거는 현실이고 실전이기 때문에 정말 왕창 뭐 이렇게 막 그렇게 급하게 하고 싶어도 그걸 자제하고 여유 있게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져주시고 오늘도 어쨌든 들어주신다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저는 간단히 먹고 또 점심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뭐 비중 조절이나 시장 변동성 대비해서 또 열심히 같이 투자하시죠. 감사합니다.